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이제 강의예요, 여러분들. 자, 강의할 때 여러분들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혼자 떠드는 기분 안 나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채팅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2025년이 저물었죠. 그래서 2025년 취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취준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뭔지 이런 걸 같이 좀 봅시다. 자, 2025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취준생분들 좀 들어와 있나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뭐 늘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2025년처럼 안 좋았던 건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 좋았고, 테크 기업 네카라쿠베당도 정말 극소수, 네이버랑 카카오만 지금 신입 채용이 나는데 거의 뽑지도 않았고, 석유화학 거의 맛이 갔고, 반도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채용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그쵸?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조금 더 뽑았다 느낌? 삼성전자 DS보다. 그래서 SK가 이제 최종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 정세가 너무 복잡해. 막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환율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잡고 있긴 한데, 뭐 관세 정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뭐 너무나 복잡하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제 투자를 축소해서 2025년도가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마 근 한 4, 5년 동안은 취업 시장이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26년도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2025년이 바닥을 쳤어. 그래서 26년도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뒤에서도 조금 더 뽑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쪽도 조금 더 티오가 늘어날 것 같고, 제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저도 이제 지인들이 이제 부장급이란 말이에요. 임원도 있고. 이제 귀뜸을 해주죠. 대기업이 채용을 하려면 채용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거든요. 26년도 이제 인력 계획이랑 채용 예산이 거의 다 나왔어요. 25년도 대비했을 때 꽤 많이 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규모가 25년도보단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그 지금 환율이 좀 고환율 시대에 이제 원자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염두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한 2, 3년 동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공계도 안 좋았잖아요. 이게 고인물들이 있는 거야.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TO가 좀 더 열려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을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거야, 26년도. 근데 TO가 늘어나서 이제 좀 더 서류가 잘 되는데 라는 느낌은 25년도보단 잘 될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젠가 제가 MBC 스트레이트를 봤는데 거기서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숙련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간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AI 때문에 그래요. 예, 과거처럼 컴퓨터 공학 전공하면 취업이 된다.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엔 진짜 등식이 성립을 했어요. 개발적 광풍 불었을 때, 코로나 때 거품 쫙 올라오면서. 지금 어떻죠? 컴퓨터 공학과 애들 취업이 안 돼요. 예, 알고 계시죠? 내가 뭘 전공해서 취업이 된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난 취업이 잘 된다? 아니에요. 잘해야 취업이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는 뭐 서영고 서성한을 나왔기 때문에 취업이 된다? 아니죠. 걔네들 지금 취업률 30%, 지금 60, 70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70%가. 30% 백수예요. 스카이 나와도. 그냥 학벌의 시대도 끝나가요. 학과 간판도 이건 이미 끝났고. 그리고 평균의 종말. 중간만 가면 떨어집니다. 내가 탑 클래스의 인재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소서가 다 평균입니다. 못 쓴 자소서는 없어. 근데 잘 쓴 자소서도 없어. 이해되세요? AI에 너무 의존하는 거죠. AI는 이렇게 탈고나 이런 때만 살짝 쓰는 거지, 뼈대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엉망진창인 자소서가 돼요. 처음 써달라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균의 종말 때문에 오늘 혹시 저학년분들 계시면 저학년 때부터 이제 탑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고숙련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경험이 되게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고학년분들은 뽑질 않으니까, 뽑질 않는데 나 대기업 갈 거야, 대기업 갈 거야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작업이 2년, 3년 돼서 되다 보면 쉬었음 청년 이런 거 있죠. 백수보다는 회사 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면 뭐 괜찮은 중견그룹사나 스타트업을 들어가면 3년 차 이후부터는 그래도 경력직 이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몸값을 올려가면서 점프하는 게 더 쉽지. 신입으로 계속 뭐 중고 신입 계속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더해서 대기업의 라인에 있는 예를 들면 반도체만 봐도 판미 반도체 들어보셨죠? 원익 IPS 되게 많아요. 협력업체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산업 중심의 횡가종을 같이 전략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분들. 네, 이공계분들은 이제 산업군이랑 매칭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거. 그래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 산업군에 어떤 기업들이 플레이어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반도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알면 안 돼,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2025년도는 어땠다? 극악의 경기 침체기에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구직자들은 어떻죠? 이건 또 코로나까지 같이 겹친 거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취업이 대입인 줄 알아.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스펙을 바바바바박 싸면 난 합격될 줄 알아. 학점 높고 뭐 한 개 많으면 취업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취업은 내 옆에서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겁니다. 9시간씩, 8시간, 9시간씩.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대입이랑. 스펙이 많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예. 오늘도 들어온 친구 중에도, 팀장님, 저 인턴 2번에 학점 몇 점 몇이고, 어학이 이건데 왜 저 안 되죠? 왜냐면 스펙 싸움이 아니니까, 취업은. 그거는 서류 단계에서나 조금 영향을 미칠 뿐.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떨어지다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나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로 시험 승부 봐야지 하고서 전문직 봅니다.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뭐 미지정 얘기 나오고 전문직도 그렇게 안전한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감이 증가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러면 회피 성향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결국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비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는 청년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들이대십시오. 일단 지원부터 하세요. 요즘에 준비병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겁이 너무 많아졌어. 패자부활이 안 되니까. 특히나 수시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대입 전형부터 한번 삐끗하면 대학 색깔이 바뀌잖아요. 수시 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취업은 수십 군데 쓸 수 있잖아요. 한 군데만 붙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직장은 한 군데밖에 못 다녀요. 그렇죠. 준비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준비만 해. 지원은 안 하고 준비만 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뭘 안 한대. 심지어 저희 팀에 찾아오라 그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못 찾아오겠대요. 저희 팀은 준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팀인데 준비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안 하겠대. 이게 뭐 이상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실력이 된 겁니다. 이런 거 꼭 생각하시고 단단한 멘탈. 그다음에 로시행 포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반수 아니면 다 로시행 준비했거든요. 로스쿨 CPA 행시, 특히나 상위권 대학 애들. 인서울 대학 애들은 다 이거 건드렸죠. 문과 애들. 근데 어때요?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되죠? 몇 년 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다 취준생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완전히 취준생이 돼가지고 취준생 편입이 돼서 무스펙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준비생들이 이제 취준생으로 돌아오면서 이 친구들은 단기간에 역량을 되게 짧고 굵게 막 쌓아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컬처핏의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직무 전문성도 여전히 중요한데 이 컬처핏, 이 문화에 어울리느냐, 조직핏, 그러니까 조직에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준하는 친구들 자소서 문항이나 면접 문항에 뭐가 꼭 들어가죠? 몰입이나 협업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과거보다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죄다 직무 전문성만 외쳐요. 저는 몰입 잘하고 협업 잘해요. 세대 간의 소통 잘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 진짜 극악이죠. 갈라치기. 뭐 성별 갈라치기. 이런 거 안 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윗사람이랑. 이런 걸 잘할 사람을 뽑겠다는 거지. 일만 잘했는데 몰입하고 협업을 못해. 그러면 되게 조직에 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일 잘하는 거랑은 전혀 이 직무 전문성이랑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 전문성도 필요한데 여기에 소프트 스킬도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공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학벌이랑 학점만 가지고 취업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죠. 나만의 산업군 관련된 경험 스토리가 중요해졌어요. 자, 중고 신입이 가세가 됐습니다. 왜?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까 일단 취업하고 봤는데 내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한처럼 대입처럼 재수하듯이 죄다 SK 하이닉스를 3년 동안 씁니다. 연봉 1억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왜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애정을 갖고 일을 해야지 커리어라는 게 쌓일 텐데 딴 생각을 하니 그게 일이 잘 될까요? 좀 걱정은 돼요. 어찌됐든 이 중고 신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일부 기업은 이 부작용을 안 거죠. 중고 신입이 뭐 2, 3년 차가 들어오니까 뭐 되게 건방진 거지. 예, 그래서 순백에도 하지만 뽑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SK텔레콤, 팀네이버, 현차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은 중고 신입 유입을 아예 이렇게 막는 회사도 있고요. KT처럼 환영하는 회사도 있어요. 포스코나. 그리고 중견그룹사나 중소 스타트업은 중고 신입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투입이 가능하니까. 6번째 트렌드. 취준생들이 이제 뭘 하죠? LMM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쓰는 이유는 뭐죠? 간단하고 있어 보이고 고민 없이 쉽게 시간 안 들이고 합격하고 싶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합격이 잘 안 나와요. 의존을 과하게 하면. 왜? 중간밖에 못 가거든. 이런 LMM 쓴 자소서는 중간만 갑니다. 다 비슷비슷해. 양산형 공장형 자소서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앵무새 로봇형 면접 답변이 등장했어요. 왜? 제미나이나 GPT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스크립트 짜서 외워. 그게 무슨 면접입니까? 이거 티 나죠? 그럼 바로 아웃이지 뭐. 그쵸? 공장형 양산형 자소서 중간만 가니까 서류 광탈. 이게 면접에 가더라도 면접은 자소서가 시작이거든요. 눈에 안 띄니까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AI 활용 능력을 AI를 활용 AI 여검 여러분 너무 싫지. 그쵸? 잡다CC 마이다 사이트 거 뷰인터 무화요 이제 AI SK 하이닉스에서 도입했죠. 그래서 허드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느냐. 이 능력을 보는 회사들이 늘어나겠죠.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이 아니라 비서처럼. 네. 문동이 맞아요. 가위가위보 할 때 현타 오죠. 어쨌든 이런 것들. 신화카드도 이런 걸 시켰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I 시대, 메가 트렌드 변화,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합시다. 컬처 핏, 조직 핏, 소프트 스킬을 되게 보기 시작했다. 자소서, 오늘 요번에 자기소개서 좀 써보거나 면접 봐본 친구들, 요 키워드들에 대한 질문들이 꼭 들어왔을 겁니다. 팀워크, 협업, 몰입, 열정, 도전, 혁신, 헌신, 희생, 갈등 해결, 창의, 세대 간 소통, 문제 해결 이런 거. 그래서 정량 스펙 이런 걸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학점 몇 점 몇이라서 저는 헌신을 잘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 경험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왜냐면 이런 키워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이 경험, 소프트 스킬 경험, 그리고 평균의 종말, 간판의 종말이 이제 너무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뭐 면접이든 자소서든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돼서 이 차별화라는 게 소재가 차별화돼도 좋지만 표현이나 진정성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리고 탁월함의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탁월해야 뽑힌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만 가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너무 많이 쓰니까 공장형 양산형 자소서 면접을 보게 돼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취업 선발 도구 다 어떤 거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 다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키가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래서 2025년도 채용시장이 지나가면서 3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차별화, 세 번째 진정성. 이 3개가 있어야 2026년도 채용시장을 뚫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2025년 채용시장 메가트렌드랑 취준 핵심 키워드 3가지 말씀드렸고요. 2026년도 전망이랑 대책은 제가 좀 더 보고선 2월 달쯤에 한번 할게요, 강의를. 왜냐면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분위기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25년도 리뷰랑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